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뭐 건강에 좋다고 해서 자주 먹고 매일 먹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오늘도 드신 분 계실 거고요. 아마 내일도 먹으려고 준비해서 냉장고에 넣어 두신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릭 요거트를 먹으면은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릭 요거트의 배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유난히 고지혈증 환자가 많이 있는데, 이 고지혈증 환자 중에서 제가 이제 아침에 뭐 드세요 하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고지혈증 환자를 치료하려면 당연히 이 환자가 뭐를 먹는지 자세히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뭐 먹는지 물어보면은 환자가 약간은 자랑스럽게 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이런 것을 먹고 있다 하면서 그냥 어필을 하세요. 근데 아침에 보면은 이제 아침에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하고 이제 견과류하고 바나나하고 뭐 딸기, 그래놀라, 뭐 꿀 이런 거를 섞어가지고 아침을 이제 간단하게 먹는다. 이런 분들이 인터뷰를 해보면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고지혈증 환자 중에서 유난히 많은 것 같고요. 이런 환자들이 이제 이따 얘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혈액 검사상에서 많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릭 요거트를 먹는 목적이 뭐 체중 관리 및 다이어트 때문에 가장 비중이 높은 비율로 요것 때문에 드시는 분이 상당히 많고요. 운동하면서 근육 성장을 위해서 이 단백질 공급용으로 먹는데, 이 그릭 요거트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아주 문제가 많은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장 기능 개선하고 소화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변비 개선을 위해서 먹는 분들도 계시고요. 당질 제한 및 혈당 관리, 이제 저탄고지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 이제 선호하는데, 이거를 먹다 보면은 오히려 건강을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잘 오늘 내용을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릭 요거트의 첫 번째 문제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문제점은 고지혈증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릭 요거트가 이제 우유, 그 요거트에서 유청을 빼가지고 나머지 단백질하고 이제 포화지방이 농축이 되는데, 포화지방이 지나치게 많이 농축이 되기 때문에 고지혈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 중에서 이제 그릭 요거트 이거를 자주 섭취하는 분들의 콜레스테롤 결과를 살펴보면은,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환자의 콜레스테롤 수치인데요. 토탈 콜레스테롤이 이게 300이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00에서 240 사이 정도가 적당한데, 근데 보면은 이 HDL도 54밖에 안 되고요. LDL이 그중에서 유난히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245로 상당히 높고, 중성지방도 68로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의사들이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80% 만들고 먹는 거는 20%밖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음식 때문에 생기는 콜레스테롤은 거의 없다는 식으로 20%밖에 안 되니까 무시할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의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그릭 요거트 같이 고농도로 농축된 포화지방을 먹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30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가 필요하고요. 단순하게 이 콜레스테롤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비율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비율이 총 콜레스테롤 나누기 HDL 비율이 5.79로 저는 이제 3.5 이하가 나오는 것이 최적의 수치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상당히 벗어나 있는 그런 수치들을 왕왕 보게 됩니다. LDL도 올라가지만 이 사이즈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LDL 콜레스테롤 왕창 올라가지만 빨간색 부분, 작은 LDL 수치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릭 요거트가 이렇게 먹게 되면은 이렇게 빨간 작은 LDL 콜레스테롤도 같이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지혈증을 이렇게 쓸데없이 그릭 요거트 몇 번 먹어가지고 고지혈증을 진단을 받게 되면은 부작용이 심하게 생길 수 있는 그 스타틴 고지혈증 약을 처방을 쉽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고지혈증약 스타틴 복용하면은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평생 고생하면서 아주 우울하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게 100만이 넘은 영상이거든요. 여기에서 자세히 다뤘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에 달려있는 댓글들을 보면은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스타틴 고지혈증약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릭 요거트 잘못 먹었다가 인생이 이제 폭망할 수 있는 게, 그릭 요거트를 매일 먹게 되면은 아주 심한 고지혈증으로 이렇게 진단받을 수 있고요. 고지혈증 약을 이제 처방하게 돼서 그것도 이제 고용량으로 처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운 나쁘게 한 3분의 1 정도에서는 스타틴 고지혈증 약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요. 고용량을 처방받는다는 게 특히 문제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근육통, 관절통, 만성 피로, 기억력 저하, 성기능 저하, 그다음에 당뇨 악화, 그다음에 불면증, 변비 이런 걸로 평생 원인도 모르고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극단적인가, 과장인가, 과장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지금도 아마 고지혈증을 이제 그릭 요거트 먹고 나서 진단 받은 다음에 안 먹어도 되는 그릭 요거트만 딱 끊어주면 해결되는 문제를 이 고지혈증약 스타틴을 먹어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 그 그릭 요거트를 버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라고 그 이야기한 영상이 유행을 타면서 그 조회수가 많이 늘면서 드시는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릭 요거트 먹는 것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릭 요거트 먹고 고지혈증이 생기는 환자가 이렇게 상당수 많은 환자가 생길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유전자 중에서 고지혈증 관련된 유전자 중에서 아포이 유전자가 E4가 포함된 환자는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아포이 유전자를 이제 확인해서 알려면은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유난히 자기가 그 포화지방에 민감한 것 같다 하면은 이제 의심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포화지방, 그릭 요거트 같은 걸 먹었을 때는 콜레스테롤이 폭발적으로 늘 수 있거든요. 확률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한 100명 중에 17명, 즉 17%가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콜레스테롤이 상승할 수 있고 플레인 그릭 요거트만 먹어도 얼마든지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의 이제 문제점 두 번째가 있는데 이제 저는 오히려 이 두 번째 문제가 상당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문제도 상당히 치명적이고 중요할 수 있는데 두 번째가 이제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요인인데 포화지방은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불필요하게 고지혈증 진단받아서 약을 먹게 되는 문제가 있고 바로 그릭 요거트의 두 번째 건강에 치명적인 이유는 이 성분인데 바로 키읔, 즈읒, 이응인데요. 혹시 이게 뭔지 정답을 좀 맞춰볼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바로 이제 카제인입니다. 카제인. 카제인 단백질이 문제가 되고요. 이 그릭 요거트 같은 경우는 유청에 있는 단백질을 뺀 나머지 단백질인데 그게 대부분 단백질이 거의 카제인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유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유찬 단백질하고 섞여 있어가지고 약간 중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릭 요거트의 제일 문제는 다른 이렇게 농축해서 만들어진 유제품의 문제는 카제인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제인이 여러 가지 그 알러지, 염증 반응, 장누수 반응까지 생겨서 건강상에 이제 치명적인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단백질입니다. 근데 이 카제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의료인을 포함해서 카제인의 유해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이제 기능의학 의사라면은 이 카제인에 대해서 상당히 그 관심을 갖고 환자가 이것을 많이 먹고 있지는 않는지 이 성분이 이 환자에게 염증을 일으키고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지 않은지 꼭 체크하고 있는 그 기본적인 사항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주류의학이나 이런 의료인들이 카제인의 유해성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그냥 우유를 먹으면 좋다, 그릭 요거트 먹으면 좋다, 버터를 먹으면 좋다, 치즈를 먹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카제인의 유해성에 대해서 안다면은 그런 얘기 함부로 못 합니다. 그래서 카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유 단백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카제인 끈끈하게 뭉쳐지는 단백질이 80% 차지하고 있고요. 물처럼 묽은 게 바로 유청 단백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그릭 요거트를 만들게 되면 유청이 거의 없어지고 카제인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양 자체가 농축이 되면서 많아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카제인 단백질이 이제 최고로 거의 뭐 4.5배 정도 농축이 되고요. 100g에 보통 우유에는 카제인이 한 3, 4g 정도 있는데 그릭 요거트에는 14g까지 이렇게 농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지나치게 많은 양을 섭취한다는 게 문제가 되고요. 유청 단백질의 그 완충 작용도 없기 때문에 특히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발효하면은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요거트니까 발효는 되는데 발효가 되더라도 카제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당, 당분이나 이런 것들은 줄여주지만 단백질인 카제인은 그대로 남아 있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당 불내증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카제인 불내증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가 유당 때문에 오히려 알러지가 생기는 게 아니라 유당도 유당이지만 오히려 카제인 단백질 때문에 우유 먹으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고 가스가 차고 염증이 생기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당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카제인도 꼭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가장 큰 그릭 요거트의 문제는 한 번에 지나치게 너무 많은 카제인을 섭취하게 된다는 게 그릭 요거트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그리고 이게 유행을 타가지고 이렇게 다이어트 식품이다, 건강에 좋다 해가지고 매일 먹는 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다가 한 번씩 뭐 기호식품처럼 먹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매일 이 독소에 노출된다는 게, 카제인에 노출된다는 게 상당히 큰 문제고요. 이거를 저희 환자들한테 언제부터 먹었냐, 얼마 동안 먹었냐 물어보면은 이걸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오랫동안 장기 복용하는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건강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릭 요거트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꼭 관심을 갖고 좀 주의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카제인을 먹으면 이제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결국에는 이제 기능의학에서 강조하는 장누수 증후군, 리키거 신드롬이 생긴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농축된 그릭 요거트를 섭취하게 되면은 카제인, 특히 A1 카제인 단백질을 지나치게 섭취를 하게 되고요. 포화지방도 많이 섭취를 하지만 이 건강한 장이 이 카제인에 의해서 장 점막이 손상이 되고 이런 유해 물질을 막아주지 못하고 장 속을 통과해서 혈관을 까지 침투해서 혈액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렇게 들어온 유해 물질이 혈류를 타고 전신을 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신 염증 반응이 대사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 수치도 올라갈 수 있고 콜레스테롤도 왕창 올라가고 중성지방도 올라가고 특히 콜레스테롤 중에서 작은 LDL 콜레스테롤이 왕창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에 염증 반응이 자가 면역 반응이 생겨서 이상한 질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카제인의 장누수 유발 기전은 카제인이 이제 소화되는 과정 중에서 BCM7이라고 하는 베타 카서몰핀 7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몰핀 성분이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마약성 물질이 대량으로 이제 방출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릭 요거트를 먹으면 유난히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베타 카서몰핀 7이라는 성분이 장 정막 세포를 자극하고 장벽 보호 기능을 저하시켜가지고 안 들어와야 될 그런 그 물질들하고 유해 물질들이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면서 대량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유해성을 설명하고 있는 논문이 이런 논문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핵심적인 사항은 그릭 요거트는 카제인에 의해서 장누수 유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의 만성 질환들이 장누수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누수 증상을 먼저 살펴보면요, 그릭 요거트 먹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화기 증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성적인 복부팽만 가스, 그리고 원인 불명의 복통, 설사와 변비의 반복, 또는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유사할 수 있고요. 특정 음식에 대한 근만성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만성 피로 및 브레인 포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극심한 피로감, 그리고 머리에 안개 낀 것처럼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감퇴하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요거는 장, 뇌축, 교란 및 뇌세포의 그 염증 반응이 생겨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부 증상으로는 이제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만성 아토피성 피부염, 성인 여드름, 뭐 등드름, 또는 이제 코 주변에 생기는 주사 피부염, 그리고 이제 건선, 이런 것들은 장 피부 축이 깨져가지고 생기는 문제고요. 관절 및 근육통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한 부상이나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전신의 근육통이나 다발성 관절 시림,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몸에 그 그릭 요거트를 먹어서 카제인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전신 반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전신 반응 생기는 거는 장벽에서 보호하지 못하고 그 장을 뚫고 들어오는 유해한 물질이 전신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와 그 장누수와 관련된 만성 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가 면역 질환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하시모토 갑상선염으로 약을 드시고 있는 신지로이드를 먹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있고, 루마티스 관절염, 관절 마디마디가 아파가지고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염증성 장질환,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이 있는 경우에도 이런 거랑 관련이 있고, 뭐 백반이나 쇼그렌, 루푸스, 베체트병 같은 루마티스 여러 가지 질환들이 대부분 장누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릭 요거트가 이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질환, 아토피 피부염, 뭐 비염, 천식도 이런 거랑 상당히 관련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사 질환, 심혈관 질환, 그래서 고지혈증, 특히 LDL 콜레스테롤을 산화시켜가지고 동맥경화, 죽상 동맥경화증이 심해질 수 있고요. 지방간, 지방간염, 간경화, 뭐 간암까지도 악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및 당뇨가 생겨서 생길 수 있고, 이거는 인슐린 신호 전달 체계를 차단하면서 생길 수 있는 게 바로 장누수,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경 및 정신질환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하고 불안증까지 유발할 수 있고, 특히 세로토닌 분비가 장에서 90%가 일어나는데 이게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서 우울감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불면증도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뇌혈관 장벽까지 느슨하게 만들어서 1차 방어가 이런 이제 뇌 쪽으로 영향을 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질환, 특히 이제 치매와 파킨슨 병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전신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치매하고 파킨슨 병까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루수와 이런 질환들이 관련이 있는데, 이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게 카제인 우유 단백질이고, 그 카제인 우유 단백질이 그릭 요거트에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되겠고, 그거를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릭 요거트 뭐 한두 번 먹었다고 해서 뭐 장루수가 생기고 뭐 치매 같은 만성 질환이 생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이제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먹으면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장루수가 심해질 수 있고 전신 염증 반응이 생겨가지고 오래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나는 그릭 요거트 먹고 화장실을 잘 간다, 그래서 효과가 좋다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릭 요거트의 효과, 뭐 유산균의 효과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장 누수 및 염증 반응으로 변이 묽어지거나 설사 반응이 생겨서 생긴 증상일 수 있습니다. 뭐 효과라면 효과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염증 반응이 이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게 효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 요구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유난히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제 집사람이 이 그릭 요거트 카제인만 들어간 음식을 먹게 되면 얼굴에 이게 뭐가 나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제 피부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여러 가지 뭐 레이저도 맞고 뭐 시술도 받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해도 이 카제인 때문에 생기는 피부 반응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카제인을 차단해 주지 않으면 얼굴에 이렇게 계속 발진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뭐 이게 혹시 대상포진은 아닌지 바이러스 포진은 아닌지 하고 막 헤맬 수가 있어요. 근데 카제인만 들어간 그런 유제품만 끊어줘도 이게 상당히 많이 빠르게 개선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 중에서 이렇게 얼굴에 발진이 생기는 경우에 카제인을 의심해 보셔야 되겠고요. 카제인이 들어간 음식을 한 일주일, 2주 정도만 끓여도 상당히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증상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스가 엄청 차더라고요. 그릭 요거트 먹으면 가스가 차고 배가 아프고 장이 상당히 불편해지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게 장루수 증상이 생기고 있구나, 역시 카제인 단백질이 문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릭 요거트를 잘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릭 요거트와 이제 최악의 조합이에요. 최악의 조합은 이제 단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 이제 더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이제 가공된 시럽, 뭐 이렇게 조금 꿀을 타거나 메이플 시럽, 이렇게 너무 단맛이 들어가면 안 좋고요. 말린 과일, 이제 건포도, 뭐 건, 크랜베리 요런 거, 그리고 시판되는 시리얼 넣어서 드시는 분도 있고, 그래놀라도 먹고, 당도 높은 과일, 뭐 바나나, 키위, 포도, 이게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콜레스테롤이 훨씬 더 상승할 수 있고, 특히 작은 LDL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장내 세균들이 이제 불균형이 엄청나게 심해지면서 장 누수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한 번씩은 먹을 수 있지만, 이거를 매일 먹는다는 것은 장을 망가뜨리고 건강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먹는 것은 좀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시럽 이런 거 대신 이제 대체당을 이용해 가지고 알룰로스 같은 거를 이용을 하는데, 설탕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그 대체당 성분도 장 속에 유익균을 상당히 많이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 수치를 올려서 염증 반응을 상당히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당도 너무 많이 안심하고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릭 요거트에서도 이제 무가당을 먹는 경우에는 대체당이 많이, 인공 감미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선택을 할 때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대부분 이제 카제인 A가 문제니까 카제인 A2를 먹으면 되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카제인은 대부분 카제인 A1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제인 A2는 여전히 포화지방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바뀌지 않는 사실이고요.
또 이제 A2는 100% 안전한가? 요것도 조금 이렇게 좀 검증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A2는 100% 안전하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또 A2 우유로 만든 그런 그릭 요거트를 먹거나 그렇게 하는 것도 비싸기도 하고요. 거의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A2 우유를 사가지고 카제인 A2가 들어있는 우유를 사가지고 직접 만들어야 되는데 요것도 이제 번거롭고 여전히 포화지방은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 그거를 좀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카제인 A1과 A2가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보통은 이 흰 그 홀스타인 이렇게 하얗게 흰색에 이제 검은색 점들이 있는 젖소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런 일반적인 젖소인데 여기에 들어있는 우유에 들어있는 게 카제인 A 단백질이고 이게 이제 알러지를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단백질입니다. 이거를 그나마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게 카제인 A2 단백질이 들어있는 우유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제주 저지 우유라고 해가지고 A2 우유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제주도에서 이 젖소를 가지고 약간 누렁이 젖소거든요. 이 누렁이 젖소를 가지고서 우유를 만들면은 그나마 좀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포화지방은 여전히 높아진다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그릭 요거트를 먹고 싶다 그러면은 A2 우유, 이 제주 저지 우유로 만드는 것을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반 우유 그릭 요거트 대신에 카제인이 없는 이제 두유 그릭 요거트나 코코넛 밀크 그릭 요거트를 먹으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유 그릭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피트산이 좀 많아서 미네랄 흡수를 조금 방해할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먹다 보면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지나치게 많이 섭취해서 이 식물성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는 소량을 먹게 되면은 이제 항암 효과도 있고 에스트로겐 우세성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암을 유발하고 에스트로겐 우세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두유라서 이제 높은 GMO 유전자 변형 콩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유전자 변형일 경우에는 제초제 노출 위험이 상당히 될 수 있어서 오히려 제초제를 많이 먹게 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국산으로 되어 있는 콩이라면은 거의 유전자 조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렉틴으로 식물성 항 독소인데 이게 렉틴이 이제 장 점막을 또 자극을 해서 콩에 렉틴이 많아가지고 또 장루수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유 그릭 요거트도 안심은 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코넛 밀크 그릭 요거트는 이제 다른 일반 우유보다 포화지방이 더 많아요. 예,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아포이 유전자가 있으면은 엄청나게 이제 수치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가족성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도 아닌데 콜레스테롤이 400, 500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코넛 밀크로 만든 그릭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유화제나 증점제가 첨가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단백질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일반 그릭 요거트, 그 다음에 두유 그릭 요거트, 그 다음에 코코넛 밀크 그릭 요거트가 있는데 그나마 조금 먹는다고 하면 저라면 이제 코코넛 밀크 그릭 요거트를 소량 먹는 것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지방하고 무지방 그릭 요거트를 먹는 분들도 꽤 있을 텐데 여기에는 첨가물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분이나 증점제, 인공 감미료, 대체당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여전히 카제인이 높습니다. 그래서 무지방, 저지방 그릭 요거트가 오히려 더 해로울 수 있다는 거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하는 가끔 먹는 기호식품으로 한다면 코코넛 밀크 그릭 요거트를 이제 기호식품으로 한 번씩 먹겠다. 근데 매일 먹거나 자주 먹거나 많은 양을 한 번에 먹거나 그러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릭 요거트와 관련된 이제 장루수를 검사하고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기능약을 제대로 치료하고 환자를 보고 있는 의사라면 이거를 모를 수가 없고요. 요 검사는 거의 기본 검사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가 이제 지연성 음식 알러지 검사고요. 이것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토탈 IG 220종이 있고요. IG G4, IG G4라고 해서 그 90종 검사가 있고, 여기처럼 토탈 IgG 90종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세 가지 검사를 다 해봤는데, 제가 이제 임상적으로 환자한테 도움이 되고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검사는 토탈 IgG 90종 요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임상적으로 적용하기가 쉽고 나머지는 이제
검사 결과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요. 토탈 IG 220종 같은 경우는 너무 양성이 많이 나오고요. IG G4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음성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선택한 검사는 요 토탈 IG G 90종 검사고요. 여기 이제 독일 알바이오팜 시약으로 만든 검사입니다. 그걸로 검사를 하는데 요걸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 검사나 싸다고 해봐야 돈 낭비만 될 수 있으니까 꼭 요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90점 검사를 하게 되면 전체 결과가 나오고요. 이렇게 초록색인 경우는 이제 안 끊어도 되는 거고, 이렇게 노란색, 빨간색 나온 거는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장 누수를 의심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높게 나온 음식은 당분간 끊어야 됩니다. 90점 검사가 있는데 이제 카제인을 직접 알러지가 있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카제인이 수치가 이제 500 이상으로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이런 환자가 뭐 유제품을 많이 먹어서 카제인에 대한 이런 항체가 생겼을 수도 있고요. 안 먹는데도 이렇게 알러지 반응이 심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릭 요거트, 장 누수 이런 거와 관련돼서는 이 지연성 음식 알러지 검사를 해서 요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그 장 누수 증상이 있는 분들은 요 검사를 해서 꼭 확인을 하고 장 누수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장 세균 상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소변 유기산 검사를 해서 유산균이 제대로 충분한지, 클로스트리움 같은 항생제를 많이 먹었을 때 생기는 유해균이 많은지, 특히 이 곰팡이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지 확인해서 요런 장 상태를 확인을 하고 세균을 정리해주는 치료를 해야지 장누수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누수가 걱정이 되는 분이라면은 소변 유기산 검사도 꼭 같이 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릭 요거트 관련해서 이제 고지혈증이나 장 누수 증세가 있다면은 이제 가까운 기능의학 병원에 가셔가지고 앞에서 설명드린 그 기능의학 특수 검사인 지연성 음식 알러지 검사 토탈 IgG 90종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세균 상태까지 보시려면은 소변 유기산 검사까지 해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기능의학 병원 찾는 방법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해 보시면은 근처에서 찾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은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영상이 이제 퍼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그릭 요거트를 자주 먹는 지인들, 가족들이 있다면은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그릭 요거트를 너무 매일 자주 먹으면은 건강이 얼마나 어떻게 나빠질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꼭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